안녕하세요. 핫한 큰 사위원들과의 인터뷰 큰사 초대석 2화의 사회자를 맡은 아나운서 최은별입니다. 오늘은 2022년 큰사에서 가장 핫한 인물인 공순택 교장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반갑습니다. 삼성고등학교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셨잖아요. 새로 부임하신 만큼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셔봤는데요. 네. 학교 생활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학교에 와서 좀 많이 바쁜 시간들이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몸은 바쁜데 마음은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도 내일 아침 출근하는 게 기다려질 만큼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바쁜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어서 무엇보다도 아주 행복한 시간들. 3월은 대부분 교직에서 굉장히 힘든 한 달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한 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학교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교장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첫인상이 키가 크시다였거든요. 실례지만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182.5예요. 좀 어. 줄어서. 키가 네.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아까 뵀을 때도. 그렇다면 반대로 선생님이 보신 삼성고등학교의 첫인상 말씀해 주세요. 사실 밖에서 삼성고를 보았을 때 약간 좀 궁금증이 많은 학교이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보았을 때 처음 학생들을 대면했을 때는 단정하다. 그리고 예의 바르다. 그리고 가장 기분 좋았던 첫인상은 인사를 참 잘한다. 반면 학교 교육 환경은 정돈이 잘 돼 있다. 그리고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저희 학생들이 인사를 되게 잘해요. 잘하는 네, 잘해요. 그런 이유가 아마 MSMP 기간 동안 배운 인사예절 맞아요.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삼성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삼성은 장점이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느끼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 차별화된 장점이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이 다르다. 그러니까 삼성고등학교의 학생 선택형 진로 교육 과정은 사실 전국에 있는 고교학점제 모델이 되고 있는 교육 과정인데 아직 저희 학교만큼 해내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이 가장 차별화된 경쟁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리 교육 과정이 좋아도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교사들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전문성 그리고 열정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래서 최고의 교사들이 있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는 학교 법인이 굉장히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사립학교는 법인의 교육 이념이나 교육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삼성 법인은 철저하게 교육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행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학교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세 가지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것을 장점으로 꼽아주셨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아까 키 큰 것도 장점이 되나요? 그렇죠. 큰 장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좀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 보통 중학교만 근무하거나 고등학교만 근무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제가 교과가 영어다 보니까 뭐 일반고만 근무하고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교장으로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근무해 보았고, 교사 시절로 따지면 일반계고, 특성화고 중에서도 상업고, 공업고, 농업고, 또 최근엔 특목고까지, 그리고 이 학교 자사고까지 아마도 이렇게 다양하게 근무해 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다양한 경험이 제가 좀 더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저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게 장점이라고 꼽아주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학창 시절 약간 배경이 궁금한데 학창 시절 때 반에서 어떤 캐릭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초, 중, 고를 되게 시골에서 다녔어요. 시골에 있는 학교였고 작은 동네였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통지표 뒤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생활기록부에 보면 내성적이란 말이 많이 써 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굉장히 내성적인 면이 많았고, 고등학교에 오면서 운동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1학년 때 우연하게 학급 반장을 하면서 그게 2학년, 3학년까지 이어지면서 조금은 더 활발하고 좀 약간 리더형?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럼 되게 고등학교 시절이 되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도 할 수 맞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대학
고등학교의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영어교육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사범대학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가 될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교직에 나왔는데 영어교육이라는 부분을 공부하는 건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아요. 재미있게 공부했고 또 그것이 저로 하여금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럼 혹시 인상 깊게 보신 책이나 영화 학생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그런 게 있는지?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게 나이가 되었는데도 직장도 안 잡고 그냥 계속 뭐 공부만 하는 친구들을 좀 빗대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용어가 아니고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감명 깊게 온 부분들이 내용이 많아서 그 책이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 거기에 딱 한마디 표현을 쓰면 이런 말이 있어요. long run 하려면, 그러니까 오래 가려면 long run 해라, 배워라. 오랫동안 배워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 중, 고, 대학 배우면 배우면 끝, 그 다음에 직장인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는 끝나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된다.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되게 평생 배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조금 더 심도 깊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촬영일 기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이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공부 팁이 있을까요? 너무 옛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아까 시골서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학교는 그 당시에 이렇게 유명한 학교도 아니고 대학 진학률이 좋지도 않은 그런 학교였는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떤 식으로 내 스스로를 이겨내고 했냐면 긍정적 상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있잖아요. 그 대학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는 나를 접목을 시켜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다 힘들고 지치고 좀 피곤하고 안 하고 싶으면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대학을 막 걷고 있는 모습, 대학 캠퍼스를 즐기는 모습. 그러면 그래, 조금만 힘내면 이번 시험만 잘 보면 저게 현실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내 스스로 긍정적 상상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긍정적 상상을 하는 방법, 그게 학생들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권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함을 떨쳐내고 내가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비타민 같은 그런 상상이 될 수도 있어요. 불안함보다는 약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동기도 얻고 그렇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네. 되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게 뇌에도 뭔가 세뇌시킨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렇게 상상을 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공부와 더불어서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우리 학교 슬로건 중에 하나인 그 리들 어덜트라는 말을 조금 학생들이 어떤 용어인지 가슴에 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꼭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자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지금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약도 사다 주고 데리고 병원도 가주고 뭐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막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은 아픈 건 나고 그 아픔을 이겨내는 것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지만 그걸 겪어내야 되는 건 나밖에 못해요. 삶도 똑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학교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이 도움이 되지만 결국 그 삶을 지고 책임지고 가는 거는 나 자신이거든요. 자기주도성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 삶은 내게 책임진다라는 일단 그 책임감이 가장 컸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내가 끌고 나간다라는 자기주도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친구, 제가 지난번에 어떤 친구에게도 말을 해줬는데, 시켜서 따라가는 삶은 늘 뒤에만 서 있는 삶이에요. 그죠? 네. 그렇잖아. 근데 내가 앞서는 삶을 살려면 내 스스로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자기주도성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회복성.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불확실성에 살기 때문에 수도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 중에서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지금까지 온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실패를 많이 하고 시험 보고 나면 망했다, 자퇴할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좌절을 겪거든요. 그럴 때 누가 빨리 일어서느냐. 똑같이 시험을 망쳤고 똑같이 괴로움을 겪는데 누가 먼저 일어서느냐가 그 다음을 정해요. 그게 바로 회복성이거든요. 오뚜기 같은 회복성. 그래서 나는 우리 친구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런 회복성이 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쓰러질 수 있지만, 좌절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제일 빨리 일어서는 것들이 우리 학교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책임감과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주도성과 그리고 회복성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렇게 보는 학생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삼성고등학교를 어떻게 이끌고 싶으신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학교 학교장으로 지원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쳤어요.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 내가 삼성고의 교장이 된다면 이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낼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우선 첫째는 삼성고는 지금 짧은 시간에, 이제 9기니까 짧은 시간에 정말로 놀라운 실적들,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학교예요. 좋은 점들이 아까 말대로 강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계승하겠다. 학교장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이럴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잘하고 있는 것들은 더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들은 계승해 가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늘 그때는 그게 좋은 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는 너무나 일상화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변화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변화를 이끌면 지도자가 되고 변화를 따라가면 생존은 한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죽음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변화를 따라가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네. 큰 산은 적어도 변화를 이끄는 학교. 그래서 제 두 번째 키워드는 변화. 지금까지 잘해온 것들은 계승하되 지금보다 나은 삼성고를 위해서 변화는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뒤처질 거고 나중에는 남들보다는 훨씬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변화가 두 번째 키워드고 마지막은 발전인데 우리 학교 2030 슬로건이 혹시 뭔지 알아요? Good to Great High School. 좋은 학교를 넘어서 Great High School. 위대한 학교로 가자. 이게 우리 학교거든요. 대한민국 교육 모델의 표준을 만들어내자. 이게 우리 학교의 어떤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충남 삼성고가 교육과정도, 학생도 모든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 고교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세 가지 키워드 비전은 계승, 변화, 발전. 이게 제가 교장을 하는 동안에 이루고 싶은 비전이에요. 계승, 변화, 발전. 근데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요? 네, 사실 저희가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삼성고등학교가. 네.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선생님에 대해 궁금한 질문에 대해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질문들 중 몇 개만 뽑아서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좀 귀여운 질문이에요. 외국에서 오셨는데 영어 잘하시나요? 잘하신다면 비법 좀 알려주세요. 잘한다고 말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근데 그냥 원어민들하고 회의할 수 있을 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어를 안 가르쳐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오늘도 영어 수업을 들어갔는데 단어들 모르는 게 기억 안 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한다고는 못할 것 같고 그냥 그래도 내가 어디 외국 갔을 때라든가 아니면 원어민 교사를 만나서 회의를 할 정도는 아직은 되는 것 같아요. 회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네. 그럼 비법은 혹시? 영어 공부의 비법은 좀 무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 나가서 영어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휘도 그냥 암기 이런 것들인데 사실 외국말을 배우는 거 영어뿐이 아니라 모든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은 어휘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는 사실 이론적 노력을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좀 무식하게 하는 것도 가끔씩은 비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가야 된다. 매일매일 조금씩은 항상 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조금은 무식하게 시작하자.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하자. 그런 거. 좀
꾸준하게 그럼 네네, 맞아요. 지금 보시고 있나요 학생?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침 시간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학교 전체를 순회하시고 매일 급식 지도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이 학생도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그렇게 매일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남겨줬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침에 아이들을 만나서 인사하면 하루 기분이 좋아요. 학생들과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고, 그 인사를 통해서 아이들과 아침 교감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해서 좋고요. 두 번째는 그 시간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매일 나와서 고생을 하시잖아요. 지도하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 싶다. 함께 역할을 좀 나눠지고 싶다.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역할을 학교장도 함께 지고 가고 싶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아이들 만나서 즐겁고 역할을 조금 나누어져서 함께 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되게 따뜻하신 마음씨를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너무 좋은 것 고맙습니다.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우리가 큰 사이안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답다.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다워야 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는데 큰사 학생들은 큰사 학생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래야 정말 큰 사이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고를 다닌다고 다 큰 사이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삼성고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나인 헤비츠부터 학습 윤리부터 모든 것들을 지켜내고, 아까 말대로 자기 삶의 설계를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진정한 큰 사이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딱 봤을 때 너는 정말 삼성고 학생다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멋지게 생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충남 삼성고 교장다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새로 부임하신 공순태 교장 선생님과 함께 큰사 초대석 진행해 봤는데요. 많은 친구들의 궁금증이 해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가 이끌어갈 충남 삼성고등학교가 기대되고 좀 든든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덕분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